장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여가 시간을 통해 기술 습득 시간과 자기 개발 시간을 부여하고 여가, 취미, 가정생활에 몰두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선택의 합리성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선택의 방법이 사실은 그렇게 투명하거나 공평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바른 선택을 막기도 합니다. 직선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마을이 있다. 그 마을의 크기는 100m이며 각 구역 내에는 매우 고르게 인구가 분포한다. 이 마을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2개 들어서는데 과연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일단 두 아이스크림 가게가 양 마을의 끝에 있다면 아이스크림 가게의 권역은 정확히 마을의 반반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왼편의 가게 A가 중앙으로 10m 이동하면 A의 왼쪽 지역의 사람들은 모두 A 가게로 가고 A, B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이 A 가게로 이동하기 때문에 A는 전체 상권의 55%를 차지하게 된다. 같은 이유에서 B는 우측 끝에서 10m 중앙으로 이동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무한히 반복하면 2개의 아이스크림 가게는 마을의 중심부에서 만난다. 이 결과를 일종의 내시 균형이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처음의 위치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전략을 변경하면 스스로 이득을 보므로 전략을 변경해야 할 동기를 갖지는 불안정한 상태이며 한가운데에 나란히 선 최종 상태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전략을 변경하면 스스로가 불리하게 된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으므로 전략을 변경해야 할 동기를 가지지 않는 안정 상태입니다. 내시 균형으로 본 합리적인 안정점은 매상이 적은 최종 상태 쪽인 것입니다. 가격이나 경쟁에 대해서도 유사한 것이 발생합니다. 역 앞에 2개의 약국이 상대보다 많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앞다투어 가격 인하를 해서 결국은 서로 손해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은 담합입니다. 끝없는 경쟁 끝에 손해를 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므로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같은 가격이라고 하는 식으로 의논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가 안정의 담합에서는 손님이 떨어져 갈 뿐이지만 적당한 저가에서의 담합은 공존 공영을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뻔히 손해라고 알고 있는데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번성하는 처음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불안정하더라도 합리적입니다. A와 B는 협정을 체결하여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가 조금이라도 가게를 움직이면 이쪽도 움직이겠어. 그렇게 되면 서로 손해라고 경고하기로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상대의 위치를 모니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균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치고 빠질 수 있었을 때만큼 이득은 아니겠지만 담합이 없다면 고집스러운 경쟁의 결과보다는 낫습니다. 아이스크림 판매의 패러독스는 선거 때 나타나는 유력한 현상입니다. 개혁 혹은 보수 등 각 당의 차별성을 내세우지만 재미있는 건 두 정당의 공약이 거의 비슷합니다. 즉 서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가게처럼 중앙으로 이동하고 결국 공약은 같아지고 맙니다. 다수결 투표제 하에서는 중간의 선호를 가진 중의의 대안이 선택된다는 이론을 간단한 예로 표현한 것입니다. 양대 정당 체제 하에서 주민의 선호가 서로 다른 다수의 대안적 정책이 존재할 때 두 정당은 집권에 필요한 과반수의 득표를 얻기 위해 극단적인 사업보다는 주민의 중간 수준의 선호 사업에 맞춘 정강 정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결과 양대 정당의 정강 정책은 거의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뷰리단의 당나귀 딜레마 역시 양대 정당의 정책이 일치하게 된다면 극단적인 선호를 가진 투표자들은 자신의 선호와 합치되는 지지 정당을 상실하게 되어 오히려 기권을 많이 하게 된다는 예입니다. 또한 유권자가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면 별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 정책에 대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예시이기도 합니다.